두 번째 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인관헌 선생님의 천부 3인과 81자 천부경 연구 그 발표인데요. 이 인관헌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 연세가 많으세요. 80이 넘으셨고요.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오셔가지고 이 감사원에서 그 일을 하시다가 이분도 이제 미국으로 그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이제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또 그 우리 한국의 사상, 역사, 동방의 문화에 대한 연구도 많이 그 하셔가지고 이 성균관대 유학대학의 이제 초빙 교수로도 이제 있으셨고 한국 유학의 연원과 전개라는 그 한국 철학에 관한 책도 집필을 하셨습니다. 이 IT 기계를 다루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선생님의 강의를 미리 그 좀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관헌 선생님의 그 발표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옛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만년 전에 천부 3인을 논하고 그리고 6천년 전에 왜 천부경을 얘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천부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고 시원 경전이라고 하고 또 그 철학적 의미가 참으로 현대 철학을 능가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오늘날 강단사학과 제야사학으로 분리됐다고 올만치 서로 위설하고 하고 서로 틀렸다고 하고 서로 역적이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부터 왜 우리가 이러한 그 어려운 그 입장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위대한 사상이 세계화하는데 어떤 길목으로 가야 할 것인지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나라를 세우고 왜 최근에 와서 최근이라고 해도 적어도 100년 전에 와서 그 일본에게 국권을 뺏기고 지금도 그 구렁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는지 이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한인, 한웅, 단군, 삼성 그 대왕족들께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이 천부를 근본으로 삼아서 홍익인간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종주국이라고 할 만치 그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국에서 패권주의가 성행하면서 힘 있는 자가 패권을 잡으면은 그 자가 황제로 태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은 황제가 되는 것이었고, 우리 전통적인 우리나라 같이 선양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고려 말에 와서 그 외세의 짓밟힘하에서 원나라의 사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 곧 이색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애국운동, 또 배적하는 그러한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송나라에 의지해서 주자학을 들여오고, 그 주자학이 2조에 넘어오는데, 그것은 이성계와 정도전의 또한 그 뭐라 할까요? 민족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하여튼 그 우리 조상들의 염원이나 조상들의 사상을 무시하고 대국, 큰 나라를 배반해서 큰 나라와 싸워서는 안 된다 하는 사대주의, 그것을 표방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그 명나라가 강대국이 아니라 원나라를 우리가 원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벗어나려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명나라가 강대국이 아니라 우리가 강대국이어서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원정군이 되어가지고 가던 이성계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해서 회군을 합니다. 그 후로 우리 스스로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의 노예로, 신하국으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2조 500년간의 문화요, 또 성리학의 폐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그것을 이제는 벗어나야 하는데, 우리가 4.19, 5.16 혁명 이후에 정말 그 새로운 각오로 민족 경제를 부흥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 상해에서 상해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바랐던 우리나라의 미래, 즉 경제는 살만하고 문화는 융성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교육자, 우리 역사가들 중에는 조선 총독부 시대의 4대 식민사관이 그대로 그들의 골수에 남아서 우리 민족의 갈 길을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천부경을 논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고, 또 우리가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으로 당당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이러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사상을 세계화하는 그러한 각오로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세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천부경을 공부하면은 자연히 우리 갈 길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의 근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천부경을 꿰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화의 방법이 천부경을 세계화하는 길에는 먼저 영문이나 우리말로 쉬운 천부경, 그냥 읽기만 해도 아는 천부경을 세상에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천부경은 어떤 정말 철학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종교가가 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부경은 모든 사람이 읽기만 하면은 자연히 하늘이 듣고 정성을 다해서 명상을 하면은 하늘이 자기 속에 들어올 때 다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도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K-팝이나 K 문화가 특히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하도 K 문화라고 해서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 어디에 천지인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복장에는 천지인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 얼굴은 다 감추고 원방각을 쓴 가면을 쓴 사람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악독한 짓을 하는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는지 나는 이것이 어찌 천지인 사상에 들어가 있는 놀이인지 영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의 철학적 역사 철학인 철학을 아주 쉽게 통합해서 암송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준다면은 참으로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류 문화가 세계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거기에 우리의 철학, 세계에 통하는 누구나 통하는 그러한 철학. 최치원 선생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현묘지도가 있다. 우리에게 현묘한 이러한 철학이 있다. 그런데 그 철학은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하고 있다. 포함 삼교화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삼국사기 진흥왕조에 나옵니다. 포함 삼교. 낙랑비 서문에 나오는데요. 난낭이라는 화랑이 어떻게 난낭이 되었는가? 그러한 것이 나온 게 아니라 난낭비 서문만 나왔기 때문에 난낭이 어떤 사람인지, 난낭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난낭비는 사라졌기 때문에. 다만 삼국사기에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72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보배로운 이야기고 이것을 우리 동학에서 똑같은 의미로 세상을 잘 해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우 창시자께서 현묘지도를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을 81자를 우리가 모르고 읽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은 누구도 그 뜻을 제멋대로 생각하지 정말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상상의 날개를 펴서 천부경을 암송할 때 자연히 그 글자 쪽에서 튀어나오는 그림으로 인해서 튀어나오는 상상력으로 인해서 그런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천부경을 이해하고 천부경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천부경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의 몸과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자기가 늘 낭송하고 수련하고 이러는 동안에 자연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을 다른 문자로 특히 영어 또는 그 중요한 나라의 말로 통합본에 의해서 한 가지로 만든 그러한 낭송용 천부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글 천부경을 읽으면은 그건 아무리 읽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립니다. 천부경 한자 한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계속 천부경을 외우면은 그 뜻을 알게 되죠. 이와 같이 영어로 할 경우 81자 천부경을 81개 단어 또는 시러블 이렇게 해서 한 단어 한 단어가 아무런 그 연결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암송할 경우 계속 낭송할 경우 그것이 연결되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러한 천부경을 왜 외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1만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1만 년의 역사는 우리끼리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 많은 곳에서 그러한 증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옆에는 홍산 문화가 있습니다. 홍산 문화는 이 천부경 문화의 바로 표현이고 또한 요즘 중동이나 옛날 사마리아인들이 살던 곳에 많은 문화들이 유적들이 10,000년, 12,000년 된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물속에서도 대서양 물속에서도 만년 2만 년 된 적도 지방이니까 춥지가 않아서요. 빙하기가 없던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 천부경에 대한 역사도 다행히 우리가 박재상 선생의 진심록 부도지 여기 이것을 전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직접적인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 과학적이고 또 증거 위주로 해서 이러한 것을 외국인에게도 우리가 세계화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